너 자신을 알라. 공자가 평생 강조한 자기 인식의 지혜. 우리는 정말 자신을 알고 있을까? 거울을 보라. 그 안에 누가 있는가? 당신은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가?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매일 아침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 당연히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자는 묻는다. 정말 아는가? 진정으로 아는가? 우리는 착각 속에 산다. 나를 안다고 착각한다. 내 성격을 안다고, 내 능력을 안다고, 내 한계를 안다고. 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수없이 실수했다. 수없이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을 몰랐기 때문이다. 공자는 말한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알미라고. 가장 어려운 알문,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아도 자신을 모르면 소용없다.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함께 배우겠다. 어떻게 자신을 알 것인가? 왜 자신을 알아야 하는가? 자신을 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깊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다. 당신은 지금 몇 살인가? 50인가 60인가? 혹은 70인가?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자신을 모른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알면 된다. 자신을 아는 여정, 지금 이 순간 시작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이 들어 뭘 배우냐고. 이미 다 살았는데 뭐가 중요하냐고. 하지만 공자는 다르게 말한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깨달음의 나이는 없다. 자신을 아는데 나이는 없다. 지금이라도 알면 된다. 당신은 왜 화를 내는가? 당신은 왜 불안한가? 당신은 왜 외로운가? 당신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 밖에서 찾지 말라. 안에서 찾으라. 공자가 평생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신의 감정을 아는가? 어제 당신은 화를 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혹은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 그리고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왜 화를 냈을까? 그 이유를 아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한다. 상대방이 잘못해서라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라고. 하지만 공자는 묻는다. 정말 그런가? 정말 상대방 때문인가? 아니면 당신 안에 이미 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화는 안에서 나온다. 상대방은 단지 방아쇠일 뿐. 총알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한다. 또 화내고, 또 후회하고, 또 화내고, 또 후회한다. 공자는 말한다. 성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못을 저지른다고. 화는 판단을 흐린다. 화는 지혜를 가린다. 화난 상태에서는 옳은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알아야 한다. 감정을 안다는 것, 감정을 안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내가 슬프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다. 감정과 하나가 되지 말라. 감정을 바라보라.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구름이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한다. 감정이 나라고, 화가 나라고 착각한다. 공자는 말한다. 군자는 화를 내도 절도를 잃지 않는다고. 어떻게 가능할까? 감정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당신도 해보라.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라.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을까? 이렇게 물으면 화의 정체가 보인다. 대부분의 화는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온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화가 난다. 이것을 알면
화를 다스릴 수 있다. 공자 자신도 그랬다. 젊은 시절 그도 화를 냈다. 급했다. 조급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자신의 감정을 알아갔다. 50이 되어서는 천명을 알았고 60이 되어서는 귀가 순해졌다.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을 들어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칭찬을 들어도 비난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자신의 감정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오늘부터 실천하라.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상쾌한가? 우울한가? 불안한가? 편안한가? 점심을 먹을 때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저녁이 되었을 때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이렇게 하루 3번만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라. 한 달만 해보라. 달라진다. 감정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든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든다. 후회하는 일이 줄어든다. 이것이 자기 인식의 시작이다. 감정을 아는 것, 이것이 첫걸음이다. 공자는 말한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고.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할 때 충성스럽지 못했는가? 벗과 사귀면서 믿음직하지 못했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못했는가? 이렇게 매일 자신을 돌아본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가? 적어보라. 일기를 쓰라. 한 줄이라도 좋다. 오늘 나는 화가 났다. 이유는 이것이다. 이렇게만 써도 충분하다. 1년이 지나면 패턴이 보인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내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인다. 그것을 알면 대비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신의 욕망을 아는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사랑인가? 인정인가? 모두 원한다고 말하겠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자는 말한다. 군자는 의를 따지고 소인은 이를 따진다고. 의는 옳음이고 이는 이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따진다. 자신에게 무엇이 이로운가? 이것만 생각한다. 하지만 욕망을 모르면 욕망의 노예가 된다. 끊임없이 원한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끝이 없다. 채워지지 않는다. 욕망의 정체. 욕망의 정체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욕망은 불안에서 나온다.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 이 불안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안전하고 싶어서, 불안하지 않고 싶어서. 명예를 얻고 싶은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서,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권력을 원하는 이유는 통제하고 싶어서, 무력하지 않고 싶어서. 공자는 말한다. 부와 귀는 사람이 원하는 바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았으면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욕망을 알아야 한다. 왜 원하는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원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른다. 남들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원한다. 사회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인가? 공자는 말한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고. 진짜 원하는 것은 밖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 마음의 평화, 내면의 기쁨, 존재의 의미.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권력으로 얻을 수 없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돈을 벌기 위해? 자식을 키우기 위해? 집을 사기 위해? 그것들을 이루었는가? 이루었다면 행복한가? 이루지 못했다면 불행한가?
공자는 말한다. 도를 듣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외부의 것들은 잠시 기쁨을 줄 뿐이다.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나온다. 욕망을 다스리는 법. 욕망을 다스리려면 먼저 욕망을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왜 원하는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새 차를 사고 싶은가? 왜 사고 싶은가?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아니면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공자는 말한다. 군자는 구하는 바가 자신에게 있고 소인은 구하는 바가 남에게 있다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남의 인정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욕망의 근원이다. 자신에게 구하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욕망이 줄어든다. 50년, 60년을 살았으면 이제는 알아야 한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공자는 50에 1000명을 알았다고 했다. 1000명은 하늘의 명령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본성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50이 되어서야 알았다. 당신은 알고 있는가? 당신의 1000명을, 당신의 본성을,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찾으면 된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오늘부터 실천하라. 무언가를 원할 때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왜 이것을 원하는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 일주일에 한 번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정직하게 답하라. 욕망을 부정하지 말라.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그 욕망을 알라. 욕망에 휘둘리지 말라. 욕망을 다스려라. 주인이 되어라.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 세 번째 이야기, 자신의 능력을 아는가?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잘하는 게 없다고.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평범하다고. 하지만 공자는 말한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나의 스승이 있다고.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잘한다. 모든 사람은 배울 만한 것이 있다.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남들이 잘하는 것만 보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춘다. 각자의 재능.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각자의 재능을 보았다. 자로는 용맹했다. 안회는 학문을 사랑했다. 자공은 말을 잘했다. 각자 달랐다. 공자는 한 가지 방법으로 모두를 가르치지 않았다. 자로에게는 과감함을 경계하라 했고 염유에게는 용기를 내라 했다. 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을 주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렇다. 누군가와 같을 필요가 없다. 누군가를 따라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만의 재능이 있다. 당신만의 길이 있다. 문제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남들이 인정하는 재능만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잘하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것만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능은 다양하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재능이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재능이다. 꾸준히 하는 것도 재능이다. 참는 것도 재능이다. 화해시키는 것도 재능이다. 공자는 말한다. 재주가 있으면 그것을 펼쳐라. 재주가 없으면 배워서 익혀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능력의 한계도 알아야 한다. 능력을 아는 것만큼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공자는 말한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알미라고.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한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험하다. 할 수 없는 일을 맡는다.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실패한다.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타깝다.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다. 기회가 와도 놓친다. 평생 자신의 재능을 묻어둔다. 공자는 말한다. 중용을 지켜라고. 너무 과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중용이다. 나이 들어 아는 능력. 젊었을 때는 몰랐다. 자신의 능력을 이것저것 해보며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비로소 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50이 넘으면 대부분 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한계를. 이것이 성숙함이다. 더 이상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공자는 60에 귀가 순해졌다고 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화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헛된 욕심을 부리는가? 아직도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평화다.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한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오늘부터 실천하라. 자신의 능력을 적어보라. 내가 잘하는 것 10가지. 작은 것이라도 좋다. 커피를 잘 탄다. 청소를 깔끔하게 한다. 이런 것도 능력이다. 그리고 못하는 것도 적어보라. 내가 못하는 것 10가지. 인정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못하는 것이 있는 게 당연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생각하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잘하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못하는 것을 보완할 것인가? 공자는 말한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라고. 네 번째 이야기. 자신의 약점을 아는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성인도 약점이 있다. 공자도 약점이 있었다. 인정하지 못하면 약점이 독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숨긴다.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 한다. 자신도 보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진다. 공자는 말한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약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고쳐라. 숨기지 말라. 약점의 종류. 약점은 여러 가지다. 급한 성격, 게으른 성격, 의심 많은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 각자 다르다.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없다. 금방 화를 낸다. 금방 포기한다. 이것이 약점이다. 알아야 한다. 그래야 조심한다. 어떤 사람은 결정을 못한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좋아 보인다. 선택을 못한다. 이것도 약점이다. 알아야 한다. 그래야 훈련한다. 공자는 말한다. 군자는 구하는 바가 자신에게 있고 소인은 구하는 바가 남에게 있다고. 약점도 마찬가지다.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자신의 약점을 보라.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보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급한가? 게으른가? 욕심이 많은가? 의심이 많은가? 인정하라. 약점을 인정하는 용기. 약점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용기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 이것이 지혜다. 공자도 그랬다. 공자는 말했다. 나는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사람일 뿐이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또 말했다. 나에게 수년의 시간이 더 있어. 주역을 공부한다면 큰 잘못은 없을 것이라고.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인정했다. 성인도 이렇게 겸손한데 우리는 어떠한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가?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약점을 인정하면 편해진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 그것으로 충분하다. 공자는 말한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고. 약점이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약점과 함께 사는 법, 약점을 없앨 수는 없다. 타고난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다스릴 수는 있다. 조심할 수는 있다. 급한 성격이면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라.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말하기 전에 심호흡하라. 게으른 성격이면 작은 목표를 세워라. 매일 조금씩 하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라. 조금씩이라도 하라. 공자는 말한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약점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다. 당신은 50년, 60년 그 성격대로 살았다. 하루아침에 바뀌겠는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은 바뀐다. 매일 노력하면 1년 후 조금 나아진다. 5년 후 더 나아진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오늘부터 실천하라. 자신의 약점을 적어보라. 3가지만 정직하게 적어라. 그리고 각 약점마다 대처 방법을 적어라. 급한 성격이면 천천히 하기, 심호흡하기, 3번 세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일 확인하라. 오늘 나는 약점을 조심했는가? 실수했는가? 잘했는가? 일기에 적어라. 한 달만 해보라. 조금씩 나아진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나아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5번째 이야기, 자신의 두려움을 아는가? 당신은 무엇이 두려운가? 당신은 무엇이 두려운가? 죽음인가? 가난인가? 외로움인가? 실패인가? 거절인가? 모두 두려운가? 공자는 말한다. 군자에게 3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남의 평가를 두려워한다. 남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것이 진짜 두려움이다. 두려움의 정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대부분의 두려움은 상상에서 온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그것을 두려워한다. 가난을 두려워하는가? 지금 가난한가? 아니다. 가난해질까봐 두려운 것이다. 혹시 모를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거절을 두려워하는가? 지금 거절당했는가? 아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시도도 하기 전에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다. 공자는 말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90%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두려워하며 현재를 낭비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한다. 왜 그런가?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가 물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했다.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죽음을 아는 것은 삶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공자는 말한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진리를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 50, 60, 70 죽음이 멀지 않다.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담담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후회가 없다. 편안히 갈 수 있다. 두려움과 마주하기.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마주할 수는 있다. 도망치지 말라. 정면으로 보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을 적어보라. 구체적으로 적어라.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두려움을, 이름을 붙여라. 그리고 물어라. 이것이 정말 일어날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끔찍한가? 견딜 수 없는가? 대부분 견딜 수 있다. 공자는 말한다. 군자는 편안하고 소인은 항상 걱정한다고. 왜 군자는 편안한가?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자신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 두렵지 않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오늘부터 실천하라. 자신의 두려움을 적어보라.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라. 무엇이 두려운가? 5가지를 적어라. 그리고 각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물어라. 이것이 정말 일어날까?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구체적으로 적어라. 대부분의 두려움은 막연한 것이다. 구체화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정체를 알면 덜 무섭다. 매일 밤 자신에게 물어라. 오늘 무엇이 두려웠는가?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는가? 대부분 아니다. 기록하라. 한 달 후 보라. 대부분의 걱정이 쓸데없었음을 알게 된다. 6번째 이야기. 자신의 습관을 아는가? 습관이 당신을 만든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했는가? 어제와 같은가? 그제와 같은가? 대부분 같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매일 같은 것을 먹는다. 매일 같은 일을 한다. 이것이 습관이다. 공자는 말한다. 버릇이 오래되면 성질도 그쪽으로 옮겨진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든다.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의 습관이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산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산다. 그렇게 간단하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습관의 힘. 습관은 무의식이다. 생각하지 않고 한다. 자동으로 한다. 그래서 강력하다. 그래서 바꾸기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본다. 습관이다. 식사 후에 무엇을 하는가? 생각하지 않고 TV를 켠다. 습관이다. 공자는 말한다. 성품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으로 인해 멀어진다고. 타고난 성품은 비슷하다. 하지만 습관이 다르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다. 좋은 습관은 복리로 쌓인다. 매일 조금씩 쌓이고 쌓인다.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엄청난 차이가 된다.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다. 매일 조금씩 나빠진다.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엄청난 손해가 된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습관으로 살았는가?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인가? 그 결과가 지금의 당신이다. 습관을 바꾸는 법.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습관을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졌는가? 관찰하라. 하루 동안 자신을 관찰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적어라. 점심 후에 무엇을 하는가? 적어라. 저녁에 무엇을 하는가? 적어라. 일주일만 관찰하면 패턴이 보인다. 자신도 몰랐던 습관이 보인다. 그것을 보고 선택하라. 이 습관을 계속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공자는 말한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나쁜 습관이 있으면 바로 고쳐라. 미루지 말라. 내일 하겠다고 하지 말라. 지금 당장 하라.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라. 하나씩 바꿔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매일 10분 책 읽기, 매일 10분 산책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21일만 하면 습관이 된다.
30일 하면 더 확실해진다. 100일 하면 몸에 밴다. 그때부터는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다. 나이와 습관, 나이가 들수록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 50년, 60년 같은 방식으로 살았다.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나이가 들어서도 바꿀 수 있다. 공자 자신이 그랬다. 평생 배우고 평생 고쳤다. 공자는 말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섰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평생 변했다는 뜻이다. 평생 성장했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계속 바뀌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습관을 바꿀 수 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이 적기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오늘부터 실천하라. 자신의 습관을 관찰하라. 일주일 동안 매일 기록하라. 무엇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분석하라.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라. 가장 쉬운 것, 가장 작은 것, 그것부터 시작하라. 매일 하라. 21일만 하라. 반드시 바뀐다. 7번째 이야기. 자신의 관계를 아는가?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가족인가? 친구인가? 동료인가?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행복한가? 힘든가? 공자는 말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산다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행복하다. 나쁜 관계 속에 있으면 불행하다. 그렇게 간단하다. 하지만 관계는 복잡하다. 관계의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문제를 겪는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 동료와의 불화. 왜 그런가?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공자는 말한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도 다스릴 수 없다. 화를 참지 못하면 관계가 깨진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진다. 자신을 모르면 상대방도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은 왜 화를 내는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아니다. 당신 안에 화가 있어서다. 당신의 자존심이 상해서다. 당신의 기대가 무너져서다. 당신은 왜 서운한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아니다.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서다. 당신이 사랑받고 싶어서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어서다. 관계의 거울. 관계는 거울이다. 상대방은 나를 비춘다.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것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보이는가? 당신도 이기적이다. 상대방이 냉정하게 보이는가? 당신도 냉정하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느끼는가? 당신도 거짓말을 한다. 공자는 말한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착한 사람을 보면 배우고 착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나를 돌아본다고.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보라.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을 바꿔라. 자신이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 거리두기. 모든 관계가 좋을 수는 없다. 어떤 관계는 독이 된다. 해로운 관계, 상처 주는 관계, 소모적인 관계. 공자는 말한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군자는 가까이 하고 소인은 멀리 하라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라.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가? 거짓말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끌어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 나이가 들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 관계의 균형. 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다. 너무 멀어도 문제다. 적당한 거리. 이것이 중요하다. 공자는 말한다. 가까이 해도 공경하라고. 익숙해도 예를 잃지 말라고.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함부로 대하면 관계가 깨진다. 동시에 너무 거리를 두지도 말라. 사람은 따뜻함이 필요하다. 친밀함이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친밀함. 이것이 균형이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오늘부터 실천하라. 자신의 관계를 살펴보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 관계는 어떠한가? 행복한가 힘든가? 관계 목록을 만들어라. 가족, 친구, 동료. 각각 관계의 질을 평가하라. 좋은 관계는 더 가꾸고 나쁜 관계는 정리하라. 그리고 자신을 보라.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화를 잘 내는가? 배려하는가? 경청하는가? 이해하는가? 자신을 바꾸면 관계가 바뀐다.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자기 인식의 실천, 평생의 공부. 공자는 말한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은 평생이다. 자신을 아는 것도 평생이다. 끝이 없다. 오늘 조금 알았다고 다 안 것이 아니다. 내일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모레 또 다른 것을 깨닫는다. 평생 배우고 평생 발견한다. 공자 자신도 그랬다. 평생 배웠다. 70이 되어서도 여전히 배웠다. 자신을 알아갔다. 그래서 이르네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본성을 알았고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자신의 길을 알았다. 당신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평생 자신을 배워라. 평생 자신을 알아가라. 70에 80에 자유로워져라. 오늘의 실천. 오늘부터 실천하라.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라. 공자가 한 것처럼 세 가지를 물어라. 첫째, 오늘 나는 성실했는가? 맡은 일을 정성껏 했는가? 아니면 대충 했는가? 둘째, 오늘 나는 신실했는가? 약속을 지켰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셋째, 오늘 나는 배웠는가? 새로운 것을 익혔는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냈는가? 이렇게 매일 자신을 돌아보라. 한 달만 해도 달라진다. 1년 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작은 시작. 거창한 것은 필요 없다. 작게 시작하라. 하루 10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조심할 것인가? 생각하라.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라. 이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진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과 의식적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나이와 자기 인식.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인식은 중요해진다. 젊었을 때는 몰라도 된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아야 한다. 50이 넘으면 자신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60이 넘으면 더욱 명확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 70이 넘으면 자유로워야 한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 마지막 당부. 공자는 말한다. 자신을 알라.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자신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자신을 알면 길이 보인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모르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알아가라. 늦지 않았다. 지금이 적기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매일 조금씩 자신을 들여다보라. 자신과 대화하라. 자신을 알아가라. 1년 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될 것이다. 10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자신을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끝이다.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을 조금 더 알았는가? 내일도 계속하라. 모레도 계속하라. 평생 계속하라.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배움이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공자와 함께 자기 인식의 여정을 시작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너 자신을 알라.